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 주식 강의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 알아봤고요. 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기술적 분석이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하고요. 자,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 등의 흐름을 분석해서 결국에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상승할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죠. 주가나 거래량 이제 그 외의 지표들을 분석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쉽게 이제 차트를 분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죠. 자, 기술적 분석의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장점은 이제 패턴을 파악해서 주가를 예측할 가능하다라는 뭐 이제 장점이자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차트죠. 차트에는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이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이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자, 반면에 기술적 분석의 단점으로는 뭐 지난번 강의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자체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게 이제 기업 가치를 일부 반영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기업의 실적 자체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가의 흐름을 뭐 세력이라고 하죠. 주포나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속임수가 가능합니다. 뭐 회사 자체가 실적을 속이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뭐 분식회계나 이런 불법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어 가면서 좀 차트를 조작을 할 수 있죠. 주가를 조작하면서 속임수가 가능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기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가의 흐름만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예측과 기술적 분석을 해서 예측한 것과 실제 움직임이 다르게 나왔을 경우 투자를 하기 위한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향후 대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차트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란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의 흐름을 이제 보기 편하게 차트 형태로 표시한 것이고요. 자, 차트의 종류에는 지수 차트가 있고 종목 차트가 있습니다. 지수 차트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코스피나 코스닥, 코스피 200, 그 외에도 뭐 업종 차트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자, 종목 차트라는 것은 이제 개별 종목이죠. 뭐 하나하나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차 이런 식으로 종목 차트가 있고요. 개별 종목의 차트가 있고, 자, 차트를 표시하는데 이제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이 시간축입니다. 그래서 시간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 단위가 일 단위일 때는 일봉, 뭐 주 단위일 때는 주봉, 월 단위일 때는 월봉,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단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분봉이 있고, 분봉에는 그 외에도 뭐 1분봉, 3분봉, 5분봉 등등 이제 시간 단위에 따라서 여러 분봉이 있고요. 틱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래를 틱이라고 하는데 요 틱 단위로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자, 차트를 이루는 주 지표에는 이제 X축 시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변하는 값이죠. 변하는 값이 주가와 거래량이 있습니다. 변수로는 주가 거래량이 있고, 자, 주가와 거래량을 이용해서 이제 미래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생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 지표도 미래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 지표들도 추후에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키움증권의 HTS에서 제공하는 차트입니다. 차트의 모습이고 삼성전자의 차트인데, 자, 지금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주가가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런 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올라가는 모습 중에도 자, 어느 타이밍에 주식을 사는 것이 좋은지,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일, 주, 월, 연, 분, 틱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뭐 조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 1, 3, 5, 10, 15 있는 것도 이런 거 이제 분봉을 볼 때 1분봉, 3분봉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의 단위를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차트를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은 이제 몇 개의 이제 단위 시간을 볼 것인가. 지금 600분의 2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일봉이죠. 일봉이고 240 돼 있기 때문에 최근 240일의 주가 흐름을 보겠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부분이 지금 최근 240일 부분이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이 아랫부분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표시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주가와 거래량으로 차트가 이루어진다. 자, 보시면 X축은 시간이죠. 시간이 돼 있고, Y축에는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있죠. 가격과 거래량 두 지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차트의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자, 차트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X축 시간이 있고요. 이제 시간 단위가 있고 일, 주, 월, 분 등, 그리고 주 지표인 가격과 거래량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단위 시간당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캔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고, 자, 주지표 가격과 거래량을 이용한 다양한 보조 지표들,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이제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렇죠.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자,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보조 지표고, 또 이동평균선, 가격, 거래량 등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MACD, 뭐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뭐 그 외에 뭐 일목균형표 등등등 수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모든 보조 지표들을 다 알기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 차차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주 지표인 가격과 거래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을 나타내는 것을 제가 앞서 캔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된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를 각각을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자, 캔들의 구성 요소에는 자, 이 시가라는 거는 시작한 가격입니다. 자, 해당 날짜죠. 이제 일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캔들을 일봉이라고 하는데, 자, 일봉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에 9시에 시작한 가격이 이제 시가고요. 그 다음에 종가는 장 마감할 때까지 할 때 가격입니다. 장 마감할 때. 자, 오후 3시 30분이죠. 3시 30분의 가격이 종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 가장 비쌌던 가격이 고가, 반대로 가장 쌌던 가격이 저가라고 합니다. 저가. 뭐 쉽죠.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뭐 요 네 개로 캔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캔들에는 몸통과 꼬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가 캔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어떤 게 꼬리고 어떤 게 몸통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요 위아래 달려있는 요 놈이 꼬리고, 자, 요 두껍게 표시된 부분이 몸통입니다. 캔들에는 양봉과 음봉이 있습니다. 자, 뒤에서 좀 양봉과 음봉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요 캔들, 요거를 양봉이라고 하고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요 두 개의 캔들 있죠. 요게 음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꼬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몸통의 상단에서 요 윗부분, 고가까지의 부분을 이제 윗꼬리라고 얘기하고, 자, 몸통의 하단에서 요 가장 꼬리 하단까지 요 저가까지의 부분을 아랫꼬리라고 합니다. 자,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양봉과 음봉은 몸통을 가지고 이제 아는 것인데요. 몸통의 색깔로 표시를 하는데, 물론 꼬리도 몸통의 색깔을 따라가게 됩니다만, 자, 빨간색을 양봉이라고 하고 파란색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양봉 하나, 음봉 하나 이렇게 있는데, 자, 양봉의 경우에는 시작한 가격이 아래, 그 다음에 끝난 가격이 위입니다. 자, 9시의 가격이 아래, 3시 반의 가격이 위고요. 자, 밑에서 시작해서 끝난 가격까지, 시작해서 끝난 가격이 올랐을 때, 자, 시가보다 종가가 더 클 때 이제 양봉이고요. 자, 반면에 음봉은 시가가 더 큰 거죠, 종가보다. 자, 시작을 위에서 해서 끝난 게 아래에서 끝난 겁니다. 요렇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파란색의 경우는 이제 음봉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느냐. 시작을 해서 가격이 더 올라간 거죠, 계속. 자, 9시에 장 시작해서 3시 반에 장 끝날 때까지 가격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가격을 올리면서 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음봉의 경우에는 시작해서 계속 가격이 내려간 거죠. 장중에 가격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자, 시작해서 좀 싸게라도 아래로 팔려는 사람의 힘이 더 강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봉과 음봉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가 있습니다. 자, 윗꼬리의 경우에는 이제 몸통의 윗부분에서 이제 제일 높은 가격,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가격까지가 윗꼬리인데, 자, 윗꼬리라는 건 무엇이냐? 자,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하루 중에. 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끝난 가격이 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이제 윗꼬리로 표현이 되고, 자, 올라갔다가 왜 내려올까요? 위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아래로 팔려는 물량들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윗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고가에서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주식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위에서 아래로 하락한 것이죠.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하락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만약에 양봉이 아니고 음봉, 파란색 음봉이라면 고가에서 종가까지가 몸통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음봉일수록, 자, 음봉일수록 하락 가능성, 신뢰도가 더 높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반면에 아랫꼬리를 보겠습니다. 자, 아랫꼬리의 경우는 주가가 장중에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가격이 싸지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자, 가격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저가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 자, 가격이 싸지니까 위로 좀 올라가더라도 살려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추후에 상승 가능성,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에서는 음봉일수록, 윗꼬리의 경우는 음봉일수록 이제 신뢰도가 높다고 했는데, 아랫꼬리를 이렇게 달고 올라왔을 때, 이게 만약에 양봉이면 종가가 여기죠. 종가가 위쪽이죠. 몸통 윗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게, 자, 시작해서 매수하려는 힘이 더 강했다고 했죠. 양봉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달고 살려는 힘이, 매수하려는 이제 세력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의 의미, 그리고 몸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 캔들만 가지고 향후 주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자, 그러면 주가와 캔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번에는 또 다른 주 지표인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은 캔들과는 다르게 플러스 방향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 큰 손이나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면서 계속 이제 주가 조작이 가능하죠. 조작이 가능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속일 수가 있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를 올릴 때도 거래량은 따라서 오르고, 또 주가를 내릴 때도 거래량은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플러스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거래량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뭐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빨간색의 경우는 이제 전날 막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전날의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오늘 거래량이 크면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 전날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크다라고 하면 이게 오늘이죠. 이게 오늘입니다. 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반면에 자, 오늘을 요날이라고 봅시다. 오늘이 세 번째 캔들, 세 번째 파란색으로 했을 때 전날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이 작죠.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거래량의 높낮이는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죠. 거래량은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위쪽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고요. 전날 거래량 대비해서 이제 색깔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술적 분석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고, 향후 캔들, 거래량 등 보조지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전은 추후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적 분석은 하나의 캔들, 하나의 거래량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길게 놓고 보고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고요. 자, 캔들의 모양뿐 아니라 위치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캔들의 모양은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양봉이 나왔다고 주가 반드시 오르는 것 아니죠. 자, 어느 위치에서 양봉이 나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시험이라고 했을 때 90점에서 95점으로 오른 것과 30점에서 50점으로 오른 거, 요거 두 개 다 오른 것이지만 의미가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캔들의 모양, 점수가 올랐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 하나하나 가지고 뭐 향후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의미 있는 위치에서 의미 있는 캔들이 하나 이렇게 출현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거는 실전 편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런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써놨죠. 하나의 캔들, 하나의 거래량만으로 향후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실전 편에서 자, 오늘 이론했고 다음에도 이제 보조지표들 뭐 이동평균선 등의 이제 이론을 좀 다뤄보겠고, 기술적 분석은 뭐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실전에서 어떤 예제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뭐 반드시 100%라는 건 아니고 예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기술적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술적 분석 1탄에 대해서 강의 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인 보조지표들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